저 집 딸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더라던 말이 그 아이 영어로 발표까지 했다며 로 가난한 집에서 뭘 하겠냐던 비웃음이 우리 마을 자랑이라더라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소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산골 마을에서 매일 먼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던 가영은 책 한 권, 단어 하나에 매달리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노력은 어느새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가영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가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고단했습니다. 집은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부모님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농사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모여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지만 가영은 한 번도 그 무리에 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낡은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며 집에 도착했고 엄마는 늘 마른 손으로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가영,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영이 가장 힘들었던 건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까지의 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길을 나서면 해가 막 떠오를 때였고 겨울에는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길을 비집고 걸었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발목까지 진흙이 달라붙어 한 발짝 떼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너무도 재미있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기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적어주면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 적고 밤늦도록 읊조렸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작은 목소리로 A, B, C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영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 집 딸은 공부만 한다더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어른은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해서 뭐하냐고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이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좁고 가난한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멀리 솟은 삼봉우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 산을 넘으면 내가 꿈꾸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매일 상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장난처럼 내뱉는 영어 단어를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고 언젠가는 나도 저 단어들을 척척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만이 방을 밝혔다. 가영은 흐릿한 불빛 아래서 책장을 넘겼고 어두운 방 안에 책장 넘기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종종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 책에 머리를 부딪히곤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이부자리에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다가와 가영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가영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자.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가영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영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책을 펴는 시간이 가장 설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어 단어를 스스로 발음하고 쓰기를 연습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애펄이라는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도 이틀이 걸렸지만 그 단어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문제집 한 권조차 사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영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얇은 프린트물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고이 접어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며 쉬는 시간마다 펼쳐보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가영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가영을 불러 가영아, 영어 재미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가영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웃으며 그 마음 잃지 말고 계속 해보렴.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가영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복습하듯 따라가고 있었고 가영만 혼자 교과서에 적힌 문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가영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밤 다른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작은 방 안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종이에 적은 단어를 소리내 읽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가영의 희미한 목소리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들려주던 넌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은 가영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가영은 영어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에서 엄마에게 가영이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 아이가 저렇게 공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가영이는 훨씬 더 크게 될 아이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가영은 학교가 끝나면 아무도 없는 교실에 홀로 남아 복습을 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낡은 영어 교과서를 펼치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었던 단어와 문장을 공책에 한 글자씩 옮겨 적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영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 문장은 조금씩 길어졌고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은 가영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교복도 벗지 않은 채 엄마 옆에 서서 야채를 다듬고 불을 지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저녁 준비를 함께하면서 작은 웃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에 지쳐 말이 없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가영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공부만큼은 놓치지 말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외국인 선생님이 마을에 부임해 영어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호기심에 들떠 있었지만 가영은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단어 하나 발음하는 것도 버거운데 외국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반 친구들이 서투른 발음으로 돌아가며 자기 이름을 말했고 가영 차례가 되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My name is 가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굿, 베리 굿 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가영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벅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작은 칭찬은 가영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고 다시금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영은 외국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밤에 집에 돌아와 기억나는 단어를 적어가며 뜻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을 때마다 새 세상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진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선생님은 가영의 눈빛이 남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수업 중에도 다른 학생들은 장난을 치거나 집중하지 않았지만 가영만은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고 입모양을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선생님이 가영을 불러 세워 영어 좋아합니까? 라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가영은 깜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보세요.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은 가영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걸었고 들판을 스치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영어 단어들이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 시간은 가영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가영은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몰랐던 단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듯 연습했습니다. 어느새 가영의 노트는 낡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책을 읽고 쓰고 반복하다 보니 종이는 빛이 바랬고 구석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에게 이 노트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고 밤마다 꺼내 다시 보며 복습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서 쉽게 배운 내용도 가영은 수십 번을 되풀이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다가오자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영어 캠프 공지가 붙었습니다. 참가비가 없어갈 엄두도 못 냈지만 외국인 선생님이 교육청 프로그램에 가영을 추천해 주어 무료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게 된 가영은 설레면서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발음도 유창했습니다. 가영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는 가영의 손을 잡고 잘 다녀왔니? 엄마는 네가 대견하다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가영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캠프 첫날부터 가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업에서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을 다른 아이들은 바로 알아듣고 대답했지만 가영은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질 때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몰라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캠프 숙소방 안에서 가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책을 펼쳐서 그날 배운 단어들을 노트에 옮기고 틀렸던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며 반복해 읽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다른 애들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가영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했던 부분을 복습한 덕에 선생님 질문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작고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영은 틀릴까봐 입을 다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가영의 모습을 보고 굿, 용기 냈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에 가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보다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캠프가 진행될수록 가영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선생님에게 남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가영은 대화를 조금씩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유시간에 놀 때도 가영은 교실 구석에 앉아 단어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가영을 도와주기 위해 쉬는 시간마다 짧은 회화를 연습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던 가영이 점점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학생들은 각자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영 차례가 오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준비한 영어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발음이 꼬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발표가 끝난 뒤 교실에는 작은 박수가 일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영에게 다가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은 가영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가영은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캠프에서 배운 표현과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선생님이 영어로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라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가영의 달라진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시간이면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가영이 손을 들어 발표하기 시작하자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눈빛으로 가영을 바라봤고 가영은 쑥스러움을 꾹 참고 배운 대로 천천히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담임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가영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멋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영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캠프에서 받은 프린트와 노트를 다시 꺼내 복습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영의 공부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일과를 영어로 말해보고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보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잣말하듯 이어가는 영어 대화는 처음엔 어색하고 우스워 보였지만 매일 밤마다 이어진 이 습관은 가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은 가영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들고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교실에서는 가영의 이름이 자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가영아, 너 영어 잘하네 라고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가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도 학교에서 돌아온 가영의 밝은 표정을 보고 우리 딸 얼굴이 환해졌네. 공부가 재미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가영은 응, 엄마. 이제 영어가 조금씩 들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아버지 앞에서 캠프에서 발표했던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발음을 이어가는 가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고생 많았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가영에게 그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영의 변화는 학교 안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른 반 선생님들에게 가영이가 영어 발표를 너무 잘한다며 놀랍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영어 시간마다 가영이 발표하는 순간이면 교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질 정도로 집중됐습니다. 영어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다른 과목에서도 자신감이 붙어 성적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가영은 예전처럼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창피해하지 않고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성적표를 보며 가영이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요. 정말 대견합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영을 공부만 하는 아이라며 조금은 거리를 두던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다가와 함께 문제를 풀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가영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생겨 마음속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이 가영에게 영어 숙제 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가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웃음이 오가며 예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즈음 학교에서는 시내에서 열리는 영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가영을 추천했습니다. 가영은 대회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단어가 꼬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어온 혼자만의 연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가영은 대회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가영은 엄마에게 대회 참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두 손으로 가영의 손을 감싸쥐고 우리 가영 하고 싶으면 해보자.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대회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익숙한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 말하려 애쓰며 작은 방 안에서 또박또박 영어 문장을 외치는 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날 가영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교복을 다려입고 대회장에 도착하니 넓은 강당 안은 이미 많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본을 다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가영은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담임 선생님의 너는 해낼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떠올라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가영은 준비해온 원고를 한 글자씩 되새기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무수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받아 눈앞이 밝아지자 오히려 무대와 관객이 구분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가영은 첫 문장을 뚜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문장을 이어가다 발음이 꼬여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를 마친 순간 객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들렸고 가영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정도로 큰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가영은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만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잘했어. 네가 얼마나 용기 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며 가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말에 가영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꼭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고 가영의 이름이 상장과 함께 불렸습니다. 학교 대표로 출전해 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무대에 다시 올라갔고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가영은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발표 한 번 못하던 가영이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가영을 축하하며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을 보냈고 선생님들도 가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가영은 상장을 엄마에게 내밀며 엄마 나 해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영을 꽉 끌어안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상장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대회 이후 가영의 일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종종 다른 반 선생님들이 교실에 와서 발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가영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준비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교실에 퍼지는 정막과 이어지는 친구들의 박수는 가영에게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교실 뒤에서 흐뭇한 미소로 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선 가영을 모범 사례로 삼아 다른 아이들에게 가영이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 라며 물어보기도 했고 가영은 자신이 매일 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따라 말했던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몇몇 친구는 가영과 함께 쉬는 시간에 영어 회화를 연습하자고 청했고 함께 교실 구석에 모여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으로 변해가면서 가영의 표정은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영이 발표했던 대회 영상이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가자 마을 어르신들이 그 집 딸이 이렇게 똑똑했나? 라며 엄마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일하던 엄마는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자연스럽게 가영의 학교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고했다. 계속해라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영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격려였습니다. 가영은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날 배운 문장과 새로운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캠프와 대회 준비를 통해 익힌 공부 습관이 몸에 배어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몰랐던 개념을 이해했을 때 느끼는 짜릿함에 가영은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즈음 학교의 KAIST와 같은 명문대학에서 주최하는 영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가장 먼저 가영을 떠올렸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학교 대표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영은 소식을 듣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명문대학과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영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란다. 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들은 순간 가영은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꿈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보내는 추천서와 함께 심층 면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영은 매일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간단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영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나오면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영은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되뇌며 머릿속에 익혔고 점점 답변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면접 당일 가영은 낡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안내받은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엔 낯선 표정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고 가영은 숨이 막힐 만큼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히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면접관은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가영은 작은 목소리로 끊기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자리였지만 가영은 오로지 스스로와의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장실로 불려간 가영은 합격증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영아, 정말 축하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교실로 돌아온 가영을 본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교실은 축하 인사로 북적였고 선생님들은 학교 방송으로 우리 학교 가영이가 KAIST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합격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 어르신들은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그동안 고생하더니 기어이 큰일을 해냈네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아버지도 마을회관에 나가 우리 가영이가 KAIST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며 말끝을 흐렸지만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영은 어색한 축하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자신이 정말 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걸린 합격증을 바라볼 때마다 그동안 스스로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가영은 학교 선생님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영은 교실 한복판에 서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질문을 듣지 못해 머뭇거렸지만 침착하게 임살이 Could you say that egg AIN? 이라고 되물어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가영의 얼굴엔 자신감이 피어났고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가영아, 너라면 어디서든 잘할 거야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기차역에 선 가영은 떠나는 딸을 배웅하러 나온 엄마와 아버지 앞에서 걱정 마세요. 꼭 열심히 하고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영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해온 대로만 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자 가영은 부모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모님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가영은 속으로 꼭 잘해내서 돌아올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기차는 긴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며 점점 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낯선 풍경이 가영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가영은 노트 속에 빼곡히 적어둔 단어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역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참가 학생들이 3-4-5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또래였지만 옷차림이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환경의 가영은 한 발짝 내디디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라고 대내며 안내받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캠퍼스는 넓고 깨끗했으며 어디를 봐도 전교 1등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영은 처음엔 위축되었지만 캠프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이름과 취미를 소개하자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와 발음 좋다 라고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가영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학 세미나였습니다. 교재도 발표도 전부 영어였고 모르는 단어가 쏟아지듯 나왔지만 가영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밤에는 숙소에서 노트에 그날 배운 내용과 모르는 단어를 적어 뜻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잠이 쏟아져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도 다시 고개를 들고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같은 방에 배정된 친구는 가영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넌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일부터 같이 공부할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영은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발표 수업이 시작됐고 학생들은 돌아가며 배운 내용을 영어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가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비한 노트를 펴들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또박또박 읽으며 점점 안정된 톤을 찾아갔습니다. 발표를 마친 순간 교실 안에서 박수가 나왔고 담당 교수님은 당신의 발표에서 노력과 열정이 보였습니다 라고 영어로 칭찬했습니다. 그 말은 가영에게 지금껏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수업 난이도는 점점 높아졌고 과제를 위한 조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가영은 처음엔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렸지만 자신이 준비해온 단어와 문장을 꺼내어 용기를 내자 조원들이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라는 반응이 돌아올 때마다 가영은 마음속 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가영은 부모님이 보낸 짧은 문자 오늘도 잘하고 있니? 를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 학생들은 각자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영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 발표문을 준비했고 발표 연습을 위해 늦은 밤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발음과 억양을 다듬었습니다. 발표 당일 가영은 무대 위에서 밝은 조명을 마주하고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가빠져 목소리가 갈라질 뻔했지만 준비한 첫 문장을 무사히 말하고 나니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가영의 목소리는 또렷해졌고 마지막 문장까지 큰 실수 없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이 다가와 가영에게 당신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영은 깜짝 놀라 교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가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영은 자신이 정말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발표장 밖으로 나오자 조별로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이 가영을 둘러싸고 내 발표 정말 좋았어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가영은 고마워라고 웃으며 답했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프로그램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가영은 캠퍼스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영어로 한마디 말하는 것조차 어렵던 순간들, 그리고 작은 칭찬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 공부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극복해온 여정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물이 차올랐지만 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식 날 모든 학생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가영의 이름이 불리자 강당 곳곳에서 환호가 일었고 가영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교수님은 수료증을 건네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고 가영은 수료증을 두 손으로 받아 안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 가영은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가영은 플랫폼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먼저 달려오는 가영을 꼭 끌어안았고 아버지도 묵묵히 가영의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영 고생 많았어. 얼굴이 더 밝아졌네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잘했다라고 말했지만 가영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기차역을 나서며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차로 오가는 동안의 이야기를 전하자. 부모님은 가영이 영어로 대답한 일화마다 정말 대단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가영은 마치 다른 세상에 다녀온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환영 인사를 건네며 사진으로 본 캠퍼스는 어땠어? 영어로 발표하는 건 떨리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가영은 조심스럽게 경험을 나누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믿음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은 가영아, 네가 보여준 노력과 용기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정말 큰 자극이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도 너처럼 열심히 해야겠다며 다짐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가영은 학교 대표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행사에서 영어로 짧은 소감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가영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무대에 올라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만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는 가영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과 교사들은 가영의 눈빛이 더 이상 주눅든 소녀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영은 여전히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새로 배우는 단어를 종이에 적고 발음이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학교 영어 시간에는 친구들의 발표 연습을 도와주며 자신이 배운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도 점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교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가영의 노력은 이제 혼자만의 성취가 아닌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영은 자신이 과거에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영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들려주었고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모임에서도 가영이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노력한 아이가 있다며 자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가영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소문을 들은 기자가 학교로 찾아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라고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가영은 긴장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의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지역 뉴스에 방영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잘 봤어요. 정말 대견하네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가영은 쑥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후배들이 가영 선배처럼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달려와 인사를 할 때마다 가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은 가영의 발표를 예시로 들며 이 정도로 연습하면 너희도 발표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친구들도 가영의 조언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은 그럴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신이 연습했던 방법을 알려주며 작은 팁도 나눴습니다. 이후 가영은 학교 대표로 참여한 전국 영어 토론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가영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때 가영은 떨리지 않고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의견을 펼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웅성임이 이어졌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능력이 훌륭하다며 칭찬했습니다. 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가영은 비록 수상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충분히 배웠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노트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영의 하루는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영어 토론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마다 시내 도서관에서 열린 원어민 멘토링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영어로 혼잣말을 연습하던 습관은 여전히 이어졌고 모르는 단어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집에 돌아와 꼭 복습했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영어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외국인 교환 교사가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해보자고 했고 교실이 정적에 잠긴 사이 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막힘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라고 물었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교실 한쪽에 앉아있던 담임 선생님은 가영의 성장을 감격스러운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수업 후 교환교사는 교무실에 찾아와 담임 선생님에게 저 학생은 특별하네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될 수준입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는 혼자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도와준 건 크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고 가영의 노력은 학교 전체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영은 전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후배들이 영어 단어나 문장에 대해 질문하러 찾아왔고 가영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부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영의 이야기에 자극받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에도 도전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혼자 꿈을 꾸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자랑이자 모두의 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 날 가영은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속에서 단정히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가영의 이름을 부르자 많은 친구들이 자연스레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영은 무대 위로 올라가 상장과 상패를 받았고 마이크 앞에서 이 상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덕분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영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진 영어 소감에 학부모석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선생님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가영은 학교의 모든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교실, 늘 혼자 공부하던 도서실, 친구들과 함께 웃었던 복도까지 자신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던 후배들은 선배님처럼 꼭 열심히 할게요 라며 가영을 향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가영은 너희는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영은 방 안에서 졸업장을 펼쳐보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따라 적으며 울었던 밤, 캠프에서 발표를 마치고 느꼈던 벅참 KAIST. 영재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처음 영어를 배울 때부터 사용하던 너덜너덜한 노트가 나왔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삐뚤빼뚤한 글씨와 스스로 적어둔 격려의 말들을 본 가영은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영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더 발전시켜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꿈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꿈꾸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고 걸어온 이 길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해낼 거야. 가영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소녀였던 가영이 노력과 용기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간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영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큰 감동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